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과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져서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고민들을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간 이식으로 인해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공여자로 3분의 2 가량의 간 이식을 해준 상태라서 그런지 예전보다 몸이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수혜자였던 남편도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몸에 큰 문제 없이 수술 결과 또한 좋아서 일상생활 또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에게 간 이식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시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렸거든요. 남편이 간경화로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온 가족이 알게 됐을 때 시모가 남편의 소식을 듣곤 상당히 놀라셨는지 그날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간경화로 몸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앞뒤 다 자르고 저 때문이라며 당장 남편을 살려내라고 화를 냈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제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이유를 여쭤본 순간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이 간경화로 입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내로서 내조가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신경 써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죠. 저 또한 시모에게 그간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던 터라 욱하려던 순간 시모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데려갔으면 살려줘야지. 나도 너무 놀란 나머지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만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니? 제발 부탁이다. 바로 수술실 들어가자. 엄마는 좀 전까지 이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더니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가자고 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소라 엄마한테 이식 받을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일단 병원에 입원할 거고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말은 하지 마시라고요. 부부는 일심동체를 하잖니. 이미 결혼을 한순간부터 한 몸인데 배우자한테 문제가 생겼으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식을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니? 그럼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거야? 기증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고 끝까지 기증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세상 떠나게?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됐으니 당장 이식해 주거라. 형님이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저는 딱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게 하고 재산 전부 가로채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 입장이었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식해 줬을 것 같은데 저한테 들킨 것 같아서 머릿속이 복잡하죠?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내 입장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동서가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재산을 전부 가로채려 한다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안 그래도 힘든데 동서까지 화를 더 키우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어머님 모시고 그만 나가주지 그래? 이런 말 들으려고 문 열어준 거 아니거든? 틀린 말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며느리가 말한 대로 바로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은 안 했잖아. 고민을 한다는 건 내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 혼자서 재산 전부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간이식을 바로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해보라니까. 왜 어머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간이식을 해준다고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데 부모님 마음에 상처까지 주면서 이를 강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댄 시모와 동서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그날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당장 나가달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남편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간경화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신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입원했다는 소식에 병실로 찾아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았었죠. 아이고 사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로 바쁘다 보니 시간을 자주 낼 수가 없어서 소식만 듣고 있었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 봐요. 얼굴에 광이 나시네요. 제 아들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노랗게 떠버렸는데 기증자도 언제 나올지 몰라 요즘 저도 밥 한 숟갈 뜨지 못하고 사는 게 말도 아닙니다. 네, 자식이 아픈 게 제일 힘들죠. 분명 기증자가 나올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시는 게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족들이 몸 관리를 잘해야 진서방도 챙겨줄 수 있죠. 의사 말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아니라고 말 참 쉽게 하시네요. 좋은 소식이요? 간 기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대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셔야죠. 내 아들한테 언제 차례가 올지 모르는데 괜한 희망으로 괴롭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증해 줄 것도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며느리한테 기증해 달라고 한마디 했다가 며칠 전에 욕만 한 바가지 먹었던 거 아세요? 절대 기증 안 해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로 받아준 거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도 얼굴만 보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싶은 거 사돈이 앞에 있으니까 꼭 참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서약을 냈으면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떼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증해달라는 한마디 했다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어른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대우 받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사돈은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기증해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회복시키고 싶으면 어머님이 대신 기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생각이 없니? 내 나이가 몇인데 기증을 해줘? 늙어 빠진 간을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좋은 줄 알아? 그건 해주고도 욕먹는 거라고. 그럼 서방님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 하나뿐인 형 아낀다고 엄청 챙겨주는 척 하면서 야금야금 돈 빌려갔으면 이제는 형을 위해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줄 때도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말을 안 하고 있던 것도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거였어요. 돈 빌려간 거 안 갚아도 되니까 서방님도 그렇게 아끼는 형을 위해 큰 선물 하나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끼리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죠. 어머, 형님. 방금 한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식구 책임질 수 있어요? 동서, 말 참 웃기게 하네. 그럼 내가 기증해줘서 잘못되면 동서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수 있니? 어디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형수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네. 형이 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간을 기증해주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죠? 돈 갚으면 되잖아요. 또다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저희 가족들한테만 모든 책임을 물으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화가 나 안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다들 병실에서 나가달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내게 되었죠.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시부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며 대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불안했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남편은 괜찮다는 말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 못했었죠. 간의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간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정상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또한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부모님을 설득했고 최대한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안 된다. 기증자 나올 때까지 버티던지 아니면 사돈댁에서 기증을 해주라고 하면 되지. 왜 네가 굳이 공여자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아준 거 같니?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멀쩡한 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만에 하나 너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그건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엄마 마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될까봐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테고 우리 소라는 아빠 없이 앞으로 남은 많은 시간을 외롭게 지내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엄마의 딸이지만 저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해야 될 날들이 정말 많은데 벌써 이 세상과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면 이식해 주실 거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랑은 다른 거잖아. 너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엄마 아빠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진서방 때문에 온전한 몸에 상처를 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아니? 간 이식을 해주다가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 그게 혹시 네가 될까봐 엄마는 두려운 거고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거야. 더는 그만 얘기하자. 네가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먼저 들어가마. 엄마는 끝내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 하시는데 아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엄마의 뒤를 따라 들어가려 하셨습니다. 부모님 허락 없이 남편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고 밀어붙이는 건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기증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었지만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 결국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침묵만 흐르던 집안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고 현관문을 열어드리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제가 친정에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저희 부모님 집엔 왜 오신 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오시던지 따로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오늘은 저희도 오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없어서 용건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는지는 사돈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아들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찾아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증은 절차대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제 아들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러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하기만 합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식을 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논현동에 118억 상가 하나 있는데 간이식만 해준다면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식이 세상 떠나기 일보 직전인데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폐 아파 낳은 자식이고 먼저 눈을 감는 모습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은데 배우자를 잃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눈 감으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제 아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 절대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모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갔던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엄마도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기증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엄마는 시모가 오기 전에 이미 제가 찾아와서 남편의 기증을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었다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시모는 진심을 다해 저희 부모님께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고 저 또한 남편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 기증을 허락하게 되셨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넙죽 엎드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며칠간 검사를 진행했고 제 간을 남편에게 떼어주게 되었죠. 다행히 저와 남편은 둘 다 수술 결과가 정말 좋았었고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잡더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오열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하던 남편은 여러 가지 검사와 함께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지켜보며 또 다른 후유증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저도 며칠 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수술 결과가 좋았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병실에 찾아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 쌓여서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 한마디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유, 진짜.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꼭 오늘 불렀어야 돼요?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 잊은 건 아니죠? 오늘 골프 모임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뭐 얼마나 큰일이라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랑 오면서도 한참을 싸웠다고요. 수술 결과 잘 끝났으면 그걸로 된 거지. 꼭 얼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일이 중요하다는 거니? 방금 큰일이 아니라고 했어? 얼마나 큰 대수술이었는데 본인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을 꺼내는 거야? 아유, 작은 며느리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일단 왔으면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바쁜 애들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불러서 오늘같이 좋은 날 분위기를 망쳐요. 이번에도 큰 사건 하나 들어왔다는데 수임료가 상당히 높다면서? 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 요즘 돈 되는 것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일만 잘 처리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챙겨준다고까지 했는데 이번 일 끝나면 어머님 저랑 같이 해외여행 가실래요? 주말마다 골프 모임 다니는 것도 다 좋은 건수 하나 잡으려고 발품 파는 건데 아버님이 하필 오늘 초를 치셔가지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셨다니까요. 잘난 며느리 두셨으면 이해도 해주실 줄 아셔야지. 앞뒤 꽉 막히셔서 무조건 병원부터 오라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됐죠? 그럼 저희는 바빠서 이만 나가볼게요. 어머님, 저녁에 전화 주세요. 오래간만에 저희 외식이나 해요. 오늘 할 말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나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거든.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머, 어머님, 이거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노래를 불렀던 논현동 상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고 싶은데 돈이 많이 부족해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내일 당장 사무실 개업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번에도 우리 지인분들 안 좋은 사건 휘말렸을 때 전부 해결해 줬었잖니.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주는 거니 마음 편히 받아도 된다. 내 며느리는 오직 너 하나뿐이잖냐. 점심 안 먹었으면 우리 나가서 오래간만에 소고기집이나 갈까?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시간 괜찮지? 아유, 어머님한테는 없는 시간도 내드려야죠. 제가 이래서 어머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어머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아버님은 제 인생의 걸림돌만 되는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누구 허락 없이 논현동 상가를 작은 며느리한테 넘겨주는 건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부부끼리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당신 거지. 작은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차리고 싶다고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큰 사건도 맡았다는 말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구만. 새삼스럽게 내 일에 끼어들고 그래? 당신이 언제부터 내가 하는 일에 관여했다고?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제때 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계속 붙잡을 거야? 점심 먹고 약속 있다니까. 그 논현동 상가 큰 며느리 주기로 했던 거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 목숨 걸고 간이식 해줬는데 골프 치러 쏘다니면서 바쁜 척만 하고 꾀만 부리는 작은 며느리한테 지금 논현동 상가를 준다고? 당신이 작은 며느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그 건물이 당신 거야? 내 허락 없이 감히 멋대로 행동을 해? 아니, 여태까지 당신은 내가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왔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까? 괜히 크게 버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간이식 해준 거는 며느리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뿐이고 그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꼴랑 그거 간이식 하나 해줬다고 능력 없는 집안에 논현동 상가를 주면 뭐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할 텐데 제대로 쓸 수 있는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 알겠어?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들어올 때랑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받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사돈 집안에 상처를 줘?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구해준 사돈댁과의 약속을 어긴 당신과는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 이제 진리다 못해 남아있는 감정조차 없으니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 너도 골프 치러 다니면서 치맛바람 적당히 흔들고 다녀야지. 내 지인들에게까지 꼬리 흔들어서 내 귀에 안 좋은 말까지 들리게 만들어? 너는 이 자식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냐? 이거 봐봐라. 며칠 전에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다.
저희 가족은 무언가를 바라고 남편한테 간을 이식해 준 건 아니었지만 시모가 제 앞에서 며느리는 동서 하나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저희 부모님께 상가를 주겠다고 눈물까지 흘려놓고 부모님 앞에서 동서한테 상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동서가 손에 쥐고 있던 상가 서류를 다시 되돌려 받은 뒤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 놓으셨고 시동생은 동서가 골프장에서 바람 피우고 있었던 현장이 찍힌 사진을 시부에게 건네 받은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려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죠. 동서 말로는 비즈니스라고는 했지만 누가 봐도 바람 피우는 현장이었고 시모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시부에게 슬슬 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좀 전에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저희 가족을 또다시 무시한 시모의 행동들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시모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렸었죠.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에게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부 또한 그동안 많이 참아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시동생도 동서의 바람 때문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시모는 현재 저희 부모님께 또다시 용서를 구하시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부는 남편한테 상가를 넘겨주셨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시모는 또다시 제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면서 늙은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냐고 저보고 시부를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저 또한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부의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시모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지만 시모와의 연을 끊어내도 계속 접근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고 싶어요. 저로 인해 다시 새 삶을 살게 된 남편이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